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늘은 그냥 아무나 돕습니다. 랜덤으로요. 이분의 이름은 알레산드로 플루치노, 직업은 물리학자. 예, 경제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뉴턴의 후예가 갑자기 인간 사회의 성공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분 허투루 연구 안 합니다. 이론, 토론, 그런 건 감성파들의 영역. 플루치노 교수는 아주 깔끔하게 말합니다.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그래서 만든 연구 제목이 이겁니다. 탤런트 대 럭. 성공과 실패에서 무작위성의 역할. 듣기만 해도 마치 RPG 게임처럼 느껴지죠? 지금 당신의 운과 지능이 대결을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게임의 룰을 소개해 볼게요. 자, 교수님이 만든 시뮬레이션의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회색 배경의 정사각형 필드 위에 1000명의 검은색 인간이 우글우글. 아마도 교수님의 컴퓨터는 이걸 보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죠? 라고 했을 겁니다. 각 인간에게는 0부터 1 사이의 재능 점수가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평균은 0.6, 대부분은 그냥 중간 정도, 천재는 극소수. 이건 현실 반영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인슈타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필드 위에 초록색 점과 빨간색 점이 마구마구 뿌려집니다. 랜덤으로요. 완전히 무작위로요.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요, 1000명의 인간이 마치 심시티 주민처럼 사방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초록색 점을 만나면 운이 터진 겁니다. 자본이 2배로 불어날 수도 있죠. 단, 재능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빨간색 점, 즉 불운을 만나면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반토막.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40년 동안 돌립니다. 대학생이 졸업해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컴퓨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거짓골. 자본 10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마이너스 9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수천 배, 수백만 배의 부를 손에 줍니다. 헉, 이 사람들 혹시 천재인가?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이들은 평균적인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최상위 재능자들 있었죠. 근데요, 계속 불운 점만 밟고 다니다가 그냥 다 망했어요. 심지어 운이 없으면 천재도 탈락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재능이 그럭저럭이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재능은 정규분포, 즉 종모양, 대부분이 평균 근처. 그런데 성공의 결과, 즉 돈은 파레토 분포, 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바로 그 익숙한 그래프. 그렇습니다. 현실 그대로예요. 실력은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성공은 쏠림 현상. 왜냐고요? 운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뮬레이션에서 불운의 수를 늘려봤더니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운 없는 천재는 그냥 지옥행, 운 좋은 중간 실력자는 그냥 천국 직행. 즉, 불운은 재능을 무력화시켜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습니까? 흙수저 천재 대 금수저 무난히 구도. 컴퓨터가 보여주는 세상은 우리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루치노 교수는 말합니다. 기회를 똑똑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지 마세요.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랜덤하게 기회를 나누세요. 왜냐고요? 그게 사회 전체의 효율을 더 높이는 방법이니까요. 실제로 이 교수님이 시뮬레이션 중 자금을 무작위로 나눠뒀더니 성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정의로운 로또가 효율적인 세상을 만든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라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 이렇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건 인정. 근데 그 타이밍, 그 기회 혹시 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성공이란 건 노력, 재능, 운. 근데 마지막 항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운이 올 때까지 움직여라. 기회는 많이 두드릴수록 확률이 올라간다.
플루치노 교수님의 교훈은 결국 이것입니다. 초록색 점을 최대한 많이 만나라.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능일에 뻔뻔한 도전정신구 계속 가보는 거예요. 행운의 점은 언젠가 우리 앞에도 떨어질 테니까요. 운칠기삼 옥황상제도 인정한 랜덤박스 인생.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세상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고, 커피는 미친 듯이 맛있고, 버스는 내가 탄다는 걸 알고 기다려주고, 출근했더니 상사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오늘 보고서는 내가 아니면 안 돼. 헐, 나 오늘 주인공이야? 근데요, 그게 운 좋은 날입니다. 반대로 일어났더니 꿈에서 사장님한테 혼나고, 세면대에서 미끄러지고, 입맛은 없고, 버스는 세 대나 지나갔고, 출근했더니 회의는 이미 시작. 상사는 한숨, 동료는 눈치, 프린터는 종이를 씹고, 커피는 떨어졌고. 이건 그냥 재앙이야. 나 오늘 조연도 아니야. 지나가는 배경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차이를 설명해주는 아주 멋진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운칠기삼. 무려 운이 7할이고 재주가 3할. 즉 인생은 70%가 운빨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처음 말한 사람은 누구냐? 송영. 중국의 고전 괴담집 요제지를 쓴 그분입니다. 귀신 이야기 쓰던 양반이 갑자기 공신악방생의 분노를 대변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매일 밤마다 촛불에 눈썹 태워가며 고시 준비. 근데 나보다 멍청하던 친구들이 줄줄이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선비는 분노했죠.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 거냐고.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직접 항의합니다. 하느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옥황상제도 고민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정의의 신 대 운명의 신. 술 내기 갑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신 쪽이 세상의 원리를 대변한다. 정의신이 이기면 세상은 공정한 거고, 운명신이 이기면 그냥 랜덤인 거예요. 결과요? 정의의 신은 석 잔 마시고 토했고요. 운명의 신은 7잔을 들이켜고도 디저트 와인 없냐 묻습니다. 끝났죠. 인생은 정의보다 운명입니다. 이걸 보고도 선비가 그건 술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하자, 옥황상제는 정색하고 말합니다. 세상은 운명의 장난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3할쯤은 이치가 작동하긴 한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선비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도로 패가망신 엔딩.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운이 7할입니다. 진짜로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게 아닙니다. 운은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운 좋은 사람의 하루. 기분 좋게 일어나고 즐겁게 세면하고 아메리카노는 달고 버스는 정시에 오고, 직장에서는 칭찬, 점심은 맛있고, 일은 술술, 퇴근길에 노을 지고, 저녁엔 스테이크, 밤엔 꿀잠. 이건 그냥 드라마야. 반면 운 나쁜 사람. 눈 뜨자마자 피곤, 세면대에서 미끄러짐, 아침은 체함, 버스는 안옴, 지각, 상사는 한숨, 프린터는 에러, 커피는 쏟음, 택시는 막힘, 가족은 짜증, 잠은 안옴. 이건 그냥 헬게이트. 운 하나가 의욕, 에너지 효율, 인간관계, 식욕, 수면까지 다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운은 그냥 삶의 조율자예요. 그렇다고 운이 좋기만 하면 다 해결될까요? 그건 더 위험합니다. 운만 믿고 노력 안 하면 그 운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 그게 무서운 이유는 운으로 먹고 산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이에요. 에이 괜찮아, 다음에도 뭐 되겠지 하다가 언젠가 재도전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습관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운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남의 도움만 바라보는 삶? 그건 사회적 신용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언젠간 갚아야 할 채무고, 그때부턴 운이 아니라 벌점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운이 와도 노력은 기본 세팅. 운이 없어도 시도는 멈추지 말 것. 왜냐고요?
운은 어차피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초록색 점을 만나려면 계속 돌아다녀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행운의 점이 스쳐가기를,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기삼이 그걸 붙잡기를. 운 7기삼의 진짜 교훈은 운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 3알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운을 만나는 방법, 부러움에서 루틴까지 부자의 숨겨진 공식. 자,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부자는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운도 따라줘야 하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운빨이에요. 그 유명한 운 7기삼 아시죠?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 운은 대체 어떻게 오나요? 편의점에서 파나요? 아니면 중고나라에서? 아니요. 안 팝니다. 대신 얻어 걸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자꾸 시도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 운을 맞고 싶다면 매일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비 맞고 싶다고? 그럼 나가야지. 방 안에서 앱새로 고침해봤자 비는 안 옵니다. 운은 룰렛이다. 다만 계속 돌려야 멈추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와, 진짜 저 사람은 노력형이야. 피, 땀, 눈물의 결정체야. 반은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은요? 걔는 그냥 운이 터졌어. 정확히 말하면 운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룰렛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냥 어쩌다 한 번 버튼 누른 게 아니라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렸던 거예요. 운은요, 결국 빈도수의 산물이에요. 루틴, 이게 핵심입니다. 루틴은 뭐냐고요? 매일 걷기, 매일 글쓰기, 매일 투자 공부하기, 매일 안 사고 싶은 거 한 번 더 안 사기. 이게 뭐 같지만 사실은 운을 만나는 플랫폼이에요. 아무리 고급 기회가 와도 아침에 기지개도 안 켠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좌절은 루틴의 프롤로그다. 자, 그런데 루틴,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 기분 좋을 때? 절대 아니죠. 기분 좋은 날엔 인간은 그 기분 유지만 생각합니다. 오늘만은 내가 좀 행복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뭘 새로 시작하긴커녕 넷플릭스 자동재생이나 하고 있죠. 루틴은 좌절한 날 만들어집니다. 대출 거절당한 날, 이직 면접 떨어진 날, 전 애인 웨딩 사진 본 날. 그날 밤 루틴 하나 만드세요. 작은 거면 됩니다. 스쿼트 10개, 계좌 한번 보기, 가계부 앱 켜보기. 작아서 우습죠. 근데 이게 다음날도 쉽고, 일주일, 열흘쯤 되면 습관이고, 한 달 되면 기술이고, 1년 되면 운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루틴형 인간이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부자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부자인가요? 다릅니다. 첫째, 소득보다 소비를 먼저 줄인다. 둘째, 루틴을 미친 듯이 지킨다. 셋째, 운을 기다리지 않는다. 빈도를 올린다. 그리고 넷째,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정확히 안다. 부자들은 돈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의 유학비, 소형 카페 오픈 자금, 은퇴 후 제주도 목장 차리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그 돈은 행복 촉진제로 승급됩니다. 행복은 버티기의 연료다. 무망의 시대를 이겨내는 법. 우리는 자꾸 행복해지기 위해 돈 벌어야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예요. 행복해야 돈도, 인생도, 좌절도 버팁니다. 운 좋게 돈이 생겨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공허함의 증폭제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조용히 사라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무망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은 게 아니라 만들 여력조차 없는 상태. 이게 더 무서워요. 왜요? 그동안 열심히는 살았지만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모른 채 오직 이 일만큼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선 안 된다는 반쪽짜리 신념으로 살아온 분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습니다. 부러움은 가장 고귀한 용기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럽다는 말을 사랑스럽게 하십시오. 질투는 패배자의 감정, 부러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진짜 내 편은요. 야, 너 이거 갖고 싶지? 내가 알려줄게. 합니다. 가짜 친구는요. 아이, 그건 아무나 못해?
그리고 몰래 혼자 해봅니다. 부러움은 기회를 여는 감정이에요. 기꺼이 부러워하고 대화하고 배우십시오. 돈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잘 받자. 스트레스를 100% 없애면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진짜로요. 감정 없는 AI처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려 하지 말고 좋은 스트레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방향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 상태. 그럼 불안도 에너지로 바뀝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없는 돈은 공허고 목표 있는 돈은 추진력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관, 경험이 철학을 만든다. 마지막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사봤자 100% 후회해. 저긴 가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 꼭 가자. 이건 오케이. 이제부터 쓰자. 이건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직관이고 삶에 대한 철학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작은 루틴, 좌절을 활용하는 지혜, 부러움의 용기, 공동체의 선택, 그리고 돈의 제목 붙이기로 연결됩니다. 운은 온다. 당신만 준비하면 된다. 성공은 운이다. 정말이다. 하지만 그 운은 아무나한테 안 간다. 그릇이 준비된 자, 움직이고 있던 자, 사람들과 연결된 자, 좌절을 루틴으로 바꾼 자, 돈에 이름을 붙인 자,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자에게만 스친다. 그러니 오늘도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운이 왔을 때 담을 그릇을 하나라도 더 만들었는가?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릇을 만들던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운이 이미 오고 있던 순간이었다는 걸.